2주차 강의 2차 시를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머그잔을 촬영을 해서 다양한 각도로 볼 수 있게 이렇게 편집을 했습니다. 이미지 사이즈는 1500 픽셀 곱하기 341 픽셀입니다. 그러면 맥스를 열어서 실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맥스에서 프론트 뷰에서 플랜을 하나 만들게 되는데요. 이 플랜은 방금 봤던 그 사진을 매핑을 하고 그 사진을 보면서 컵을 모델링 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러면 플랜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모디파이, 규격을 변경해야 되겠죠. 실제 아까 규격이 1500에 341입니다. 그러면 밑에 1500, 그 다음 위가 341, 엔터. 그러면 적용이 됐습니다. 자, 모든 뷰에서 다 가득 차게 하고 싶다. 탑 뷰 선택하고 Z, 프론트 뷰 Z, 레프트 뷰 선택하고 Z, 퍼스펙티브 Z. 그 다음에 이동 툴 선택하고요. 이 플랜 선택하고 하단에 보면 XYZ의 좌표값들을 다 제로로 합니다. 0, 0, 0 해서 다 중심점이 0, 0, 0이게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프론트 뷰를 보게 되면 플랜 안쪽에 이렇게 엣지들이 보이는데 이게 필요가 없습니다. 모델링 할 때 불편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바로 세그먼트가 되는데요. len 세그먼트, width 세그먼트, 줄여서 L 세그먼트, 그 다음에 W 세그먼트가 4, 4입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네 개입니다. 이것도 숫자 옆에 삼각형 위에서 오른 버튼 누르게 됩니다. 1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와이어로 보이는데요. 와이어 프레임으로 보이는데 이거를 실제 사진에 적용된 상태를 보고 싶으면 F3을 누르게 되면 쉐이딩 상태로 보이게 됩니다. 스무스하게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자리 이런 것들이 보기 싫으면 J 누르게 되면 이렇게 사라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각각 중심에 오게 해보겠습니다. 탑 뷰에서도 Z, 프론트에서도 Z, 레프트에서도 Z, 퍼스펙티브에서도 Z. 각각의 뷰에서 전부 다 가득 차게 핏이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플랜을 선택하면 이름이 플랜 001인데 이것을 백그라운드 줄여서 BG로 해보겠습니다. BG 엔터. 그래서 적용이 됐습니다. 그러면 바로 메인 툴바에 여기 바로 재질 편집기인데 재질 편집기의 단축키가 M입니다. M을 누르게 되면 재질 편집기가 나타나는데 지금 이렇게 보이는 방식이 모드가 슬레이트 머티리얼 에디트, 슬레이트 모드가 되겠고요. 다시 모드를 클릭해서 컴팩트로 바꿔주면 이 컴팩트하게 보입니다. 다시 모드를 클릭해서 슬레이트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재질을 아까 그 사진을 선택해서 바로 여기에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빈 공간에 오른 버튼을 누르고 머티리얼 안에 스캔 라인 안에 스탠다드 얘를 선택을 하게 되면 짙은 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걸 좀 크게 보고 싶으면 이렇게 마우스 휠을 회전해서 약간 좀 크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밖에 선택하면 해제가 되고요. 다시 머티리얼 에디트 막대를 클릭 선택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이 플랜도 마우스를 클릭하고 적용, assign. 그러면 이 재질이 여기에 적용이 됐습니다. 그러면 디퓨즈 컬러가 실제 사진이 되는데요. 디퓨즈 컬러에서 마우스 클릭해서 쭉 당겨 넣으면 이런 식으로 라인이 하나 붙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우스를 놓게 되면 제너럴 안에 비트맵, 아까 봤던 그 사진은 비트맵 이미지이기 때문에 비트맵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저장한 경로를 찾아서 이미지를 가져오게 됩니다. 네, 여기서 제가 준비한 게 바로 이 이미지입니다. 이 이미지를 오픈 하게 되면 여기 사진이 이제 나타납니다. 여기를 더블 클릭하면 크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이미지가 여기에 나타나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면 Show Shaded Material in Viewport라고 뜹니다. 클릭해주면 이 뷰포트 상에 이미지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재질 편집기의 용도는 끝났고요. 용도는 끝났기 때문에 닫아주고, 그러면 이 컵 사진을 보면서 이제 모델링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컵은 기본적으로 실린더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Create 실린더를 하나 탑뷰에서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론트 뷰에서 위치를 잡아 보겠습니다. 네, 사진과 좀 맞추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다시 이제 모디파이 가서 반지름을 줄여서 네, 중심 이동해 주고요. 높이를 키워서 컵의 높이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기본적인 컵의 크기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레프트에서도 F3을 눌러서 이렇게 사진이 보이게 합니다. 그 다음에 G 눌러서 이 그리드를 감춰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F4 눌러서 이렇게 엣지들이 보이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론트 뷰도 그리드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G 눌러서 감추고요. 그 엣지는 봐야 되기 때문에 F4 눌러서 엣지가 보이게 했습니다. 마찬가지 퍼스펙티브 뷰에서도 F4 눌러서 엣지가 보이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퍼스펙티브 뷰를 최대화해서 보겠습니다. 퍼스펙티브 뷰가 노랗게 이렇게 선이 선택됐다는 것은 이 뷰가 선택된 겁니다. Alt W. 그러면 이 화면이 최대화가 됩니다. 자, 그러면 윗면에 지금 캡 세그먼트가 한 개이기 때문에 지금 엣지들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캡 세그먼트를 2로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도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볼 때 왼손은 키보드의 Alt, 오른손은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꼭 누르고 이렇게 움직여 보면 됩니다. 다시 이렇게 돌아왔고요. 다시 Alt W. 자, 프론트, 탑, 레프트 동시에 다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손잡이가 이렇게 지금 만들어졌는데요. 이 손잡이를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어떻게 만들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이 바디, 컵의 몸통 부분의 세그먼트를 정할 수가 있는데요. 자, 세그먼트가 5입니다. 6이면 이렇게 됐고요. 자, 6으로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요거를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거를 실린더를 선택하고 오른 버튼 누르고 Convert to Editable Poly 하게 되면 이제 폴리곤으로 이게 바뀌었습니다. 이 삼각형 클릭하면 서브 오브젝트들이 보입니다. 버텍스, H, 보드, 폴리곤, 엘리먼트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퍼스펙티브 뷰에서 이 색깔이 핑크색이라 모델링 할 때 눈이 좀 피곤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걸 회색으로 바꾸고 싶은데요. 단축키 M. 그러면 자, 이쪽에 자, 여기에 다시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Material, Scan Line, Standard. 따닥 클릭하면 이렇게 좀 크게 보입니다. 얘를 이 실린더에 적용, assign 했습니다. 회색이 됐습니다. 닫아주고요. 자, 그 다음에 선은 그래도 또 핑크색입니다. 그거는 이 색깔이 핑크라서 그렇습니다. 얘를 클릭하고 핑크가 아닌 요거를 블랙으로 바꿔주면 검정색 선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퍼스펙티브를 최대화 시켜서 Alt W. 자, 폴리곤 단축키 4번, 1번은 버텍스, 2번 엣지, 3번 보드, 4번 폴리곤입니다. 위에 뚜껑을 지워 보겠습니다. 딜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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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리트 이렇게 지우는데 한 개씩 다 지우려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Alt W 누르고 프론트 뷰에서 한번 지워 보겠습니다. 어떻게? 여기서 윈도우로 해주고 내가 선택 영역 안에 완전히 들어온 부분 윗면만 선택이 됩니다. 키보드에서 딜리트. 다시 얘는 크로싱으로 바꿔 놓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자, 그러면은 컵의 손잡이, 그 다음에 컵의 안쪽, 컵의 밑면을 먼저 만들어야 되겠는데, 자, 여기도 지금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보기가 좀 그러니까 J 눌러서 안 보이게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퍼스펙티브 뷰에서 한번 보면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Alt W. 자, 그러면 이 컵 바깥쪽부터 먼저 만들어도 되고요. 안쪽을 먼저 만들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컵 바깥쪽의 밑면을 먼저 만들어도 좋고 안쪽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변화를 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프론트뷰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자, 버텍스로 가게 되면 버텍스를 선택되는데요. 여기를 드래그 다 선택해서 Y를 녹색을 잡고 밑으로 조금 내려 보겠습니다. 자, 내리는 거는
요 손잡이가 완전히 들어오게 하려고 합니다. 얘도 Y 잡고 밑에 좀 내려줍니다. 자, 얘는 위로 조금 Y를 잡고 위로 좀 올려주고요. 요것도 드래그해서 살짝 올려서 네, 완전히 요 면 안에 이 손잡이가 다 들어가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쉬운 방법으로 먼저 하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손잡이가 들어갈 공간을 미리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컵이 지금 어떻게 생겼나. 근데 지금 이 사진을 보면 밑면이 좀 이렇게 완만합니다. 완만한 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자, 여기서 엣지 단축키 2번 얘를 선택하고 루프 하게 되면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면서 다 선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프론트에서 보면서 자, 여기 보면 챔프 세팅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 빈 공간에서 오른 버튼 누르고 챔프 세팅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럼 요 값을 좀 키워주면 이렇게 완만하게 면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이 중간에 선을 하나 더 만들고 싶으면 네, 요걸 2로 해주면 더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네, 훨씬 더 자연스럽게 된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컵 밑면 모양을 어느 정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Alt W, 자, 여기서 보면 퍼스펙티브 뷰에서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 사진상에서 보면은 밑면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이것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퍼스펙티브 뷰에서 그러면 요 엣지를 선택을 하고 링 하게 되면 요렇게 다 선택이 됩니다. 마치 기찻길처럼 이거를 커넥트 세팅에 가게 되면 잘 움직여 보면은 바깥으로도 좀 가기도 하고 안쪽으로 오기도 합니다. 바깥으로 가게 한 다음에 오케이. 그러면 요 두 번째 요것도 컨트롤 누르고 엣지 선택한 다음에 얘는 루프 그 다음에 Z를 잡고 위로 좀 올려주면 이렇게 안쪽이 좀 움푹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버텍스 요 버텍스도 선택하고 Z축을 올려주면 네, 이렇게 컵 밑면이 좀 들어간 상태가 됩니다. 좀 약간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밑면도 이제 만들어졌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안쪽을 만들어야 되는데 보드 클릭. 자, 이 면을 만들 때 스케일러도 가능합니다. 쉬프트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가운데 삼각형 가운데서 클릭해서 아래로 살짝 내려주면 이 두께가 만들어집니다. 네, 이렇게 두께가 만들어졌고요. 다시 이동 툴로 그 다음에 쉬프트 누르고 Z를 잡고 밑으로 내리면 면이 만들어집니다. 자, 어디까지 내려갔는가 안 보이죠? 그러면 레프트 뷰를 최대와 Alt W에서 F3을 누르게 되면 Y로 보입니다. 그럼 잘 보이죠? 이렇게 어디까지 내려왔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한 요 정도 지금 내려왔습니다. 여긴 두께가 되겠고요. 요만큼이. 자, 그러면 Alt W 퍼스펙티브에서 보면 이렇게 안쪽은 뚫려 있습니다. 자, 이걸 메꾸고 싶을 때 어떻게 하느냐? 오른 버튼 누르고 캡 하게 되면 메꾸어집니다. 이렇게 메꾸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메꿔졌지만 사실은 선들이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얘처럼 이렇게 다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게 없죠. 어떻게 이걸 만들었냐? 폴리곤으로 하면 됩니다. 폴리곤으로 이렇게 클릭한 다음에 오른 버튼 누르고 베벨 세팅 높이 0 숫자를 입력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를 마이너스가 되면 이렇게 안쪽으로 더 작아지는 면이 하나 더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대로 오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요 면이 선택된 상태에서 오른 버튼 누르고 클립스를 하게 되면 이렇게 다 붙어버립니다.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엣지로 가서 요거 가장자리 이 엣지 루프 그 다음에 이거를 챔프를 주면
약간 둥글게 바뀝니다. 각진 게 둥글게 바뀝니다. 챔프 세팅에 가서 너무 많이 줄 필요가 없고요. 좀 얇게 요 숫자는 1, 한 개만 주려고 합니다. 선 한 개만 주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케이. 그러면 컵 안쪽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면이 너무 없습니다. 면이 한 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엣지, 링, 자, 커넥트, 세팅. 요것도 오른 버튼 딱 눌러주면 0이 됩니다. 그러면 가운데 오게 되겠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오케이. 여기도 하나 만들어 주고 싶어요. 여기도 링, 오른 버튼, 커넥트, 오케이. 여기도 선택, 링, 오른 버튼, 커넥트, 오케이. 이렇게 적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좀 더 만들고 싶으면 선택, 컨트롤 누르고 선택, 컨트롤 누르고 선택, 컨트롤 누르고 선택. 자, 컨트롤은 계속 누르고 있고 얘를 마우스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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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이렇게 해서 이걸 다시 커넥트 해주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손잡이 작업도 해야 되겠고 엣지가 잘 보면 지금 이 사진에서 보면 사진 잘 안 보여서 여기서 보겠습니다. 보면 윗부분이 조금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좀 나왔습니다. 이것을 한번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요걸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엣지, 요거 선택, 링, 커넥트, 얘를 위로 좀 올려서 이렇게요. 좀 올려줬고요. 자, 그러면 안쪽도 클릭, 링, 커넥트, 얘도 위로 조금 올려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자, 그러면 얘를 선택하고요. 루프, 그 다음에 프론트에서 볼게요. 자, 여기서 보면서 요거를 스케일, 요 삼각형 안에서 클릭해서 위로 올리면 바깥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약간 커진 거죠. 보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얘도 선택, 루프, 요거는 잘 보이는 곳에서 하겠습니다. 그럼 퍼스펙티브가 잘 보이죠. 여기서 다시 스케일로 가운데 삼각형에서 클릭해서 위로 좀 올려주면 얘도 바깥으로 약간 나갑니다.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Z를 잡고 위로 좀 올려주면 이런 모양이 됐습니다. 이런 모양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프론트에서 보게 되니까 좀 얘가 좀 더 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삼각형에서 클릭, 바깥으로 좀 밀면 요런 모양이 된 겁니다. 요게 좀 적절한 모양이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요 엣지를 선택하고 루프 한 다음에 Y, 여기서는 Y가 됩니다. Y 조금 밑으로 좀 더 내려주면 이 모양이 좀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Alt W, 여기서 보면 이런 모양이 됐습니다. 자, 근데 얘는 좀 더 올라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루프 Z를 잡고 위로 좀 올라가면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컵이 이런 모양이 된 거죠. 이런 모양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는 손잡이를 만들어 봐야 되겠는데요. 손잡이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그러면 지금 옆면에서 보겠습니다. 이 그리드 감추고 싶으면 단축키 G. 자, 여기에 손잡이 이렇게 달려붙게 진행하고 싶은데요. 그럼 여기가 어딘가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선택해 보면 여기구나. 여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가 어딘지 감을 잡았기 때문에 버텍스는 해제하고요. 폴리곤으로 하나 컨트롤 누르고 둘,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됩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그러면 레프트를 F3을 눌러서 이렇게 보게 되면, 자, 레프트가 아니라 레프트 글씨를 클릭하고 라이트 하게 되면 반대편이 보입니다. 자, 지금은 라이트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쪽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밑에 붙을 자리는 여기가 되겠죠. 여기랑 여기가 되겠고, 위는 여기와 여기가 된다는 거죠. 여기가 손잡이 붙을 자리죠.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 옆으로 너무 면이 넓어졌다는 거죠. 이게 좀 정사각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두 개 폴리곤이 선택된 상태에서 다시 오른 버튼 누르고 베벨을 줍니다. 자, 베벨. 높이는 제로. 이건 높이가 되겠죠? 이건 제로가 되겠고, 요건 면을 이렇게 해서 좀 작은 면이 만들어졌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엣지로 가서 요 엣지 컨트롤 누르고 이 엣지를 선택하고 스케일. 그런데 스케일을 누르고 나서 보면 어디가 중심점이냐? 가운데를 중심으로, 가운데를. 그러니까 이 엣지와 이 엣지의 가운데가 여기잖아요. 그럼 요 X를 잡고 왼쪽으로 좀 밀어주면 스케일이 작아지면서 결과적으로는 이 몰리게 되는, 두 선이 서로 엣지가 몰리게 되는 현상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탑에서 보면, 잘 보면 이게 좀 찌그러져 있는 게 보일 겁니다. X를 잡고 잘 움직여서 좀 부드럽게 이렇게 나오게 했습니다. 약간 들어가 있었고 지금은 평평한 상태가 된 겁니다. 돌려보면 평평합니다. 조금 더 나와도 될 것 같고요. 컨트롤 누르고 두 개 선택한 다음에 X를 잡고 바깥으로 조금만 더 이렇게 뺐습니다. 그러면 Alt W. 자, 그러면 아래쪽은 폴리곤 요 두 개라는 거죠. 이 부분이 되겠죠. 여기가 손잡이가 붙을 위치인데요. 자, 그럼 다시 라이트 뷰에서 여기서 얘를 베벨을 줍니다. 똑같이 줍니다. 베벨 세팅 아까 적용한 것과 똑같이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엣지 선택 컨트롤 누르고 반대편 클릭 스케일 가운데 중심으로 센터 중심으로 X를 잡고 왼쪽으로 밀어주면 서로 몰리면서 정사각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lt W 탑에 와서 보면 찌그러져 있죠.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러면 X를 잡고 바깥으로 좀 움직여서 찌그러지지 않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 밑에는 폴리곤을 지워버리겠습니다. 딜리트. 얘는 지우지 않았고요. 자, 그러면 Alt W 다시 여기서 레프트 뷰 또는 라이트 뷰에서 보겠습니다. 그럼 버텍스로 가서, 자, 얘는 Y를 잡고 약간 위로, 얘는 Y를 잡고 약간 밑으로. 그러면 이 단면이 약간 좀 곡면이 될 겁니다. 이것도 얘는 잡고 Y를 잡고 약간 위로, 얘는 약간 밑으로 해주면 이것도 약간 곡면의 형식을 갖추게 됩니다.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프론트 뷰에서 빠져나가겠습니다. Create Shape 라인에 와서, 자, 이 경로들을 만듭니다. 하나, 둘, 셋, 좀 촘촘하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다시 Modify Line Vertex로 가서 이 버텍스를 잘 움직여서 실제 손잡이와 비슷하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혹시 하면서 점을 좀 없애고 싶다. 그럼 이 점을 선택하고 딜리트 하게 되면 사라집니다. 다시 이렇게 이동해주면 간격 조절이 되고요. 자, 여기도 한 개 없애고 싶다. 딜리트. 네,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세그먼트로 만들어진 거고요. 자, 만약에 실수로 여기를 많이 지워버렸다. 어떻게 만듭니까? 세그먼트 상태에서 밑으로 내려오면, 밑으로 가보면, 자, 인서트가 있습니다. 클릭. 오른 버튼 누르고 빠져나가면 점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버텍스로 이렇게 위치를 잡고 움직여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라인을 따라가는 손잡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탑 레벨 빠져나가고요. Alt W. 그러면 지금 이 라인이 어디에 있느냐? 이 라인이 지금 다른 데 있어요.
그래서 이걸 무브로 이동해서 가운데로 가져올 겁니다. 이게 지금 선입니다. 방금 만든 선인데 이 센터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네, 여기서 보면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컵 선택하고 폴리곤 하나 컨트롤 누르고 둘, 얘가 요거 따라가라. 익스트루드 얼롱 스플라인 세팅입니다. 선을 이 선으로 선택해주면 이렇게 옵니다. 몇 개? 7개 하겠다. 오케이. 그 다음에 버텍스로 가서 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됐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얘들이 여기에 붙어야 되잖아요. 붙이는 거는 이론 시간에 제가 다루지 않았는데 지금 바로 해보겠습니다. 오른 버튼, 빈 공간에서 오른 버튼 누르게 되면 타겟 웰드가 있습니다. 이걸 활성화 시키고요. 이걸 클릭해서 놓지 말고 여기다가 딱 붙여주면 붙어야 되는데 안 붙죠. 왜냐? 여기 막혀 있습니다. 이걸 또 지워줘야 됩니다. 폴리곤으로 요거를 딜리트, 요것도 딜리트, 서로 뚫려야 이게 붙게 됩니다. 다시 버텍스로 와서 빈 공간에 오른 버튼 타겟 웰드, 얘는 여기에 붙어라. 붙습니다. 얘는 여기에 붙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붙여갑니다. 얘는 여기에 붙어라. 자, 여긴 붙여야 되는데 잘 안 보입니다. 가려져 가지고 이때는 F3을 누르게 되면 보입니다. F3 누르면 요거죠. 얘는 여기에 붙어라. 자, 얘는 여기에 붙어라. 이게 보입니다. 얘는 여기에 붙어라. 오케이. 오른 버튼, 한 번 더 오른 버튼 누르면 타겟 웰드라는 명령에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F3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보면 이 컵이 좀 투명해야만 뒤에 있는 사진이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컵을 선택하고 오른 버튼 누르게 되면 속성이 있습니다. 속성, 오브젝트 프로퍼티지. 이런 그 모델링 데이터가 오브젝트라는 거죠. 그래서 오브젝트의 속성, 프로퍼티지 눌러보면 see through, 통과해서 본다. 그럼 투명해졌다는 얘기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보면 뒤에 있는 사진들이 이제 보입니다. 그러면 버텍스로 가서요. 드래그, 여기도 드래그 해서 스케일로 요 가운데를 잡고 좀 줄여 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위치 좀 잡아주고요. 여기도 스케일로 좀 줄여서 가늘게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좀 가늘게 했고요. 자, 여기도 좀 가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케일로 좀 줄여주고, 여기도 스케일로 좀 줄여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래그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다듬어 보겠습니다. 좀 다듬어 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다 선택해서 스케일로 Y를 잡고 밑으로 내리면 수평선이 됩니다. 수평선이 됩니다. 네, 이런 기능들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바로 잡아주겠습니다. 드래그해서 클릭해서 좀 위치를 잡아주고요. 이건 드래그해서 또 위치를 잡았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방향을 좀 반듯하게 좀 했습니다. 엣지들의 흐름을 좀 반듯하게 정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반듯하게 해주는 과정입니다. 좀 가지런하게 해주면 나중에 매핑할 때도 좀 편리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었고요. 이걸 다시 오른 버튼 누르고 오브젝트 프로퍼티즈에서 시스루를 해제하면 다시 불투명하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디테일하게 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요 점도
Z축으로 위로 좀 올라가 주는 게 좋겠고요. 얘는 밑으로 조금 Z로 밑으로 좀 내려가도 좋겠고, 얘도 위로 살짝 올라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 상태에서 보면 이게 다 만들어진 것 같지만 아직은 좀 미흡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메쉬 스무스를 주게 되면 에디터블 폴리 탑 레벨로 가서 메쉬 스무스를 주게 되면 이렇게 여기가 너무 쭉쭉 늘어나는 느낌이 납니다. 그 다음에 밑면에 각이 좀 덜 살았습니다. 그냥 부드럽게만 나왔고요. 윗부분도 조금 너무 부드럽게만 나왔지 각은 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각을 살려볼까 합니다. 그럼 메쉬 스무스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휴지통 눌러서 없애고요. 엣지로 가서 정리를 해볼게요. 요거 선택, 컨트롤 누르고 얘도 선택해서 루프하게 되면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면서 선들이 선택이 됩니다. 여기도 한 바퀴 돌아가면서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챔프를 줘서 두 줄을 만들어주면 각이 지게 됩니다. 챔프 세팅에 가서 한 요정도 오케이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자, 이 두 개를 루프 한 다음에 여기도 챔프를 주겠습니다. 그럼 각이 좀 살게 될 겁니다. 이렇게 각이 생기게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도 자, 여기와 여기를 이 두 엣지를 선택하고 루프 한 다음에 이것도 챔프를 주게 되면 챔프를 적절히 줘야 됩니다. 네, 이렇게 주면 오케이. 그 다음에 보기는 좀 각져 보입니다. 실제 메쉬 스무스를 주게 되면 부드럽게 되지만 이런 것들을 좀 같은 값, 좀 부드러운 값을 주고 싶으면 엘리먼트로 전체를 한번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폴리곤 스무싱 그룹이 있는데 1번부터 2, 3, 4까지가 비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뭔가 하면 어떤 면은 1, 어떤 면은 2, 어떤 3은 3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뭐냐? 이 값들은 서로 면들이 만났을 때 부드러워지려고 하는 그 성격을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서로 다 다르기 때문에 클리어 올 다 지워버리고 1 누르게 되면 모두가 같은 값을 가지게 됩니다. 같은 값으로 부드러워지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에디터블 폴리로 가고 그 다음에 메쉬 스무스를 주게 되면 네, 이렇게 부드럽게 아주 부드럽게 컵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컵이 부드럽게 나왔는데 이 부드러운 값을 더 부드럽게 주려면 이 메쉬 스무스를 아이트레이션 1인데 2를 주게 되면 더 부드럽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러면 이 컵을 선택하고 X를 잡고 왼쪽으로 옮겨서 보면 네, 방금 모델링해서 만든 컵이고 이는 원래 사진의 컵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만들어진 거죠. Alt W, 자, Ctrl Z에서 다시 자기 자리로 데려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컵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거를 지금 라이팅도 매핑도 없이 그대로 렌더를 한번 걸어보면 자, 렌더 셋업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렌더 셋업 일반 스캔 라인 렌더러 방식으로 사이즈는 800, 600으로 한번 렌더를 걸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렌더링이 되어서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에 약간 밑면도 렌더 돌려서 한번 보면 이렇게 밑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컵을 다 만들었습니다. 다음 타시에서는 이제 언랩이라는 과정이 있는데요. 언랩은 뭔가 하면 이 모델링 된 컵에 매핑을 하기 위해서는 이 컵을 우리가 초등학교 때 아마 기억이 날 것 같은데 그 당시 전개도라는 걸 알 겁니다. 실린더의 전개도, 정육면체의 전개도, 원뿔의 전개도 이런 거 아마 기억이 날 겁니다. 그런 전개도 모양으로 이렇게 얘를 추출하는 것을 언랩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개도를 만들고 그 전개도 위에 이런 이미지 작업을 한 다음에 다시 씌우면 여기다가 이 컵에 씌우면 바로 매핑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 작업을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